사실 대구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때 결국은 이런 상황은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끄는 당권파가 민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당을 이끌던 사람으로서 이미 끝났다 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희망을 살려가야 합니다. 그건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팀 아닙니까? 네. 어차피 지금 당권파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 이익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정현 이 공관위원장을 데려온 것이고 사실상 자기들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둘은 한 몸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 문제가 아니라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보수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보수 정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김 전 총리의 저는 메시지. 이러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만큼 보수의 상황이 절박한 건 분명하고요.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바꿔야 보수가 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권 능력 있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대구는 그 중심이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르면서 바뀌어서 다시 대구에서 희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김 전 총리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대구의 정신에 맞는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까? 법 왜곡제 만들고 국정조사 이상한 거 하고 이재명 지키기 나서는 게 대구의 정신에 맞는 겁니까?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구 경북 통합의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 통합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 관계도 없는 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을 끌어들이면서 연계하면서 모욕적으로 막았었습니다. 그런 민주당을 대표해서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에 나와서 어떻게 표를 얻겠다는 것인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꼭 그 정치공학적인 배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들 많이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논의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대단히 모욕적이었어요. 위원회에 들어갈 때 그래 이거 대전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우린 못해 하면서 호남 쪽만 먼저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은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그 입장이 결국은 대구 경북의 상식적인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걸 진행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 태도 자체가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었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대구 경북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수 제도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보수의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윤호개인이라든가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에 아주 퇴행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를 사실상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보수 정치를 재건해서 대한민국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상식적인 다수들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말을 따르는 정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좋은 정치는 두 가지입니다. 전제로서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향하는 점은 정의로운 정치 그리고 유능한 정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정의로운 정치는 제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되살려고 기본을 되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유능한 정치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해서 보수 재건이 안 되고 계엄이라든가 탄핵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적인 견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공소 취소에 하겠다는 국정조사 같은 것도 막 진행해버리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견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수 제거는 결국은 그 견제할 수 있는 기본을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되고 그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식의 정치는 제 정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금 이걸 기대하신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나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잘 우왕좌왕하기 쉽죠. 이럴 때는 리더가 나와서 이 방향이 맞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나서는 정치인이 보수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중 뒤에 숨어서 대세가 결정되면 떨어지는 감을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선으로 가야 되고 이 노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상황이 지선 앞두고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여의도에서 국민들을 먼저 이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수의 국민들이 먼저 깨어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요구해서 정치권을 이끌어가야 해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것을 추동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에 계속 다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볼 건 아니고 뭐 주호영 부의장 같은 분도 제가 생각하는 보수 재건의 어떤 기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연대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공천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지금 장도영 대표 지원 요새 안 바란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노선으로는 민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는 보수 재건의 길로 나가야 하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주호영 저는 보수 재건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소리를 내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미 연대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지향점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연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게 무슨 정치공학적 연대라든가 그런 의미로 너무 바라보실 문제가 아닌 게 그거 국민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뭐 국민들이 관심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향점을 가는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에 국민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4월 30일 전에는 어느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것도 결정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치공학적 얘기를 반복할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갈 지향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갈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을지에 집중해야 될 때다. 저는 생각해요. 그건 추측이시고요. 그냥 추측하실 문제는 아닌 거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이 말씀은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죽이든 밥이든 나설 것. 그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다 뒤로 빼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보수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깃발을 들어볼 테니 저를 따라와 주셔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오늘 모든 게 다 그 지역 중심으로 하시는데요.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얘기잖아요. 예능은 예능일 뿐 또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재밌자고 한 얘기 드리고요. 뭐 그중에서도 정치로서 정치 예능을 하는 거니까 뼈가 들어있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뭐 조 대표가 굉장히 센 욕을 사실상 SNS에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셨던데요. 그게 뭐 저를 향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기 공천 배려 안 해주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분분한데요. 사실 그런 욕은 트럼프도 안 씁니다. 미국에서도 안 쓰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놀랐어요. 좀 흥분을 자제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능이잖아요. 예능 차원에서 재밌자고 한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처음 듣는 말씀이시니까 여기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제의를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정치공학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같으면 그렇게 시계받은 게 딱 나오고 이러면 못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 수사팀 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소시효 가지고 미리 좀 떨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공소시효가. 근데 그건 법의 공소시효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통일교한테 까르띠에 시계 받으면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게 바로 나오면 옛날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정도 나오면 출마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 같은 거는 있었어요, 국민에게.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로는 나서도 돼요. 그런데 그 1년 번호고 같은 시계가 자기 지인이 술이 맡겼으면 그게 의혹입니까? 네. 그 시계 받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네. 뭐 일각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가 정해진 게 없는데요.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건 보수 재건이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어떤 그 행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떤 연고가 있어서 어느 곳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보수 재건이라는 절실한 목표를 위해서 제가 그런 방식을 검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뭐 늦다라는 얘기는 뭐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보수 재건. 네. 제가 지자체장 나가지는 않겠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리고 뭐 저를 보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정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은 제가 지금의 제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SNL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가짜 뉴스에 대한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다른 부분은 다 재밌자고 한 말이어도 이거는 다큐였다, 예. 진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7, 8년 전에 있었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본인에 대한 프로에 대해서 아주 네. 뭐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래서 뭐 거기 회사가 사과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대승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승적이지 않죠.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네네. 그리고 백혜룡 씨가 얘기한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외압을 가했다라는 가짜뉴스, 이거를 노골적으로 본인 스스로 부추겼던 사람이에요. 백혜룡 경정, 네. 이건 본인이 부추겼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사과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SBS에게 사과하라고 힘자랑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건 사실 예능이 아니고 다큐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냥 일반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건 권력을 그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그렇게 쓰는 것이고 남용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사실 지금 공소 취소 국정조사 같은 건데 네네. 아니 거기서도 무슨 뭐 원하는 게 그거 빌드업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국정 취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소 취소. 뭐 특히 주 타겟은 아마 대북송금일 것 같아요. 아, 대북송금. 왜냐하면 선거법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화영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3심까지 유죄를 확정한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 뒤로 치지 않아가지고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의원들 가지고 힘자랑하고 부추기는 건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 직접 통과시켰던 저는 증인으로 나가겠다 하도 부르지도 못합니다. 네네. 이렇게 쫄아서 도망갈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이 저렇게 부끄러운 감수하면서 저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세게 저를 막고 있는 것만 봐도 이건 보수, 제가 증언하는 것은 네. 보수와 국민의힘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극구 저를 못 부르게 하려고 할 때 네. 이걸 이용해서 국민의힘이 너네 캥겨서 못 부르는 거지 라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수백 명이잖아요, 증인이. 근데 그중 한 명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넣자고 한 게 그렇게 말 못할 일인가요?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국민들 다 아시지만 저는 국민의힘과 보수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민주당과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할 대상은 대통령 재판 없애버리려는 민주당의 폭주지 제명당한 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예. 좀 야당답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치인들 입장을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저를 증인으로 불러서 제가 민주당을 확 제압해버려도 망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도망다니면서 못 불러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끝까지? 그러면 그 그림이 계속 나올 텐데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를 막아내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제가 그 무기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하는데 본인이 공격받을 거 알면서도 막 나가겠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아하. 저는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나가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법무부가 무슨 뭐 외압을 했다니 뭐 이런 식의 게 있어요? 아니 그럼 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 게다가 지금 뭐 이상한 뭐 녹취 같은 거 틀고 이러던데 아니 그분 녹취 트는 변호사가 서어 모시던데요. 그분 민주당 청주 공천 신청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요. 그분은 민주당 청주에 공천 신청할 게 아니라 재심 신청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재심 신청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수 제거는 전국에서 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경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미 시민들은요.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상식적으로 건너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 국민의힘의 일부 당권파들이 아직도 미련 못 버리고 윤호기 탄핵 반대, 계엄 옹호, 부정선거론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혁재 씨 같은 분들을 기용하고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럼 이거 자체가 그분들 한 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영향이 크겠냐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저 당은 정말 저렇구나 아직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없다. 결국은 예. 인사로서 예. 그 당의 이 본질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인사는 결국은 아직도 윤호개인당, 아직도 계엄옹호 탄핵반대, 부정선거옹호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지선에서 참 어려워집니다. 저는 아직도 네. 지선에서 희망을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선. 보통 그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예.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시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를 지지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상식적인 많은 분들이 저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 주시는 힘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의도 차원에서 당권파가 제압되고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이 무너지면 안 되고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이렇게 확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보수의 다수입니다. 전 그분들이 행동하는 다수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결국 이번 지선에서 아직 제가 희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